자, 국제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국발 황사 때문에 우리가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중국발 황사 아니다. 저기 몽골에서 연원했기 때문에 몽골발 황사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아유, 주말에 고생 많이 하셨죠? 아유, 너무 심하던데요. 네네네. 예. 무였더라고요. 야, 그냥. 차도 예. 막 무였고. 예, 아유, 예. 이건 뭔가 지금 진짜 무슨 술을 써야겠습니다. BBC 방송도 그 주말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그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타이틀을 옐로우 샌드스톰이라고 했거든요. 네. 옐로우 샌드스톰, 노란 모래폭풍. 근데 분명히 안에 제목을 From China라고 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중국 정부가 들었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습니다. 예. 근데 미저리 for 코리아 그랬거든요. 한국 국민들에게는 네. 이 황사가 미저리라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너무 고통이고 막 이렇게 너무 심한 고통 이렇게 상당히 분석을 했던데 중국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16일 지난 주말에 중국 중앙기상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수도 베이징에서 황사는 600km 떨어진 몽골에서 발생한 것이다. 네네. 라고 하고 한국과 일본의 언론들이 중국발 황사라고 보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발 황사가 재난이고 지옥 같다라고 하는 그런 선동적인 용어 사용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 밖이고 중국도 경유지에 불과하고 중국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국에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국은 책임 전가를 하지 말고 여론몰이도 중단해야 된다. 이게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가 지난 주말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꾸준한 중국이 사막화 방지 노력 덕분에 중국발 황사 빈도는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몽골에서 황사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사실이지만은 중국의 엄연한 중국의 지역인 신장 남부에서 발생하는 황사하고 내몽구, 내몽골이죠.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도 상당한 비중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중국 내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무슨 진짜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비가 작년보다는 적게 오고 이상 고온들이 생기니까 이 황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이게 중국 정부도 매연이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더 강화시켜야 되고 나무를 많이 많이 심어야 됩니다. 네. 나무를 많이 심지 않으면 이 사막화가 더 진행되니까요.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보면은 황사 제대로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9번이 발생했는데 2번은 이제 몽골발인데 나머지는 다 말씀하셨듯이 신장이나 내이몽구 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이거 말고도 또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좀 찝찝해요. 네, 씁쓸합니다. 네. 중국에서 들으라.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예. 다음은 독일 얘기입니다. 독일이 이제 마지막 남은 원자로까지 폐쇄해서 62년 만에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다고 해요? 이거 이렇게까지 그 정말 최종적으로 남은 세기를 다 이렇게 빨리 폐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 와서 독일에서 우리는 진짜 탈원전 국가가 돼야겠다고 선언한 지 한 10년은 됐는데 이 마지막 한 그 두세 기 정도는 이렇게까지 폐쇄할 줄 몰랐는데 주민들 독일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독일 국민들이 원전 그래도 한두 기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는 것이 50% 정도 넘었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서 독일 환경부 장관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내가 후쿠시마 원전을 사고 난 현장을 둘러보고 왔다. 원전의 위험은 인류가 감당이 정말 불가하다. 나는 폐쇄를 강력 지지한다라는 그런 성명도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남은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원전을 제대로 운영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정말 탈원전 최초 국가가 됐습니다. 시민들하고 어쨌거나 반핵 운동가들은 지난 주말에 거리에 나와서 이 폐쇄 축하 행진도 벌이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좋습니다. 뭐 탈원전 국가가 되고 위험을 줄이고 뭐 독일이 앞장서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근데 앞으로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 발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뭐라고 그냥 발표했냐면은 액화천연가스 LNG 같은 것을 수입을 늘리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80%를 차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원전을 모두 폐쇄해도 국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전기료가 상당히 올라갔고 지금 그 독일 국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프랑스나 인접 국가들에서 전기를 사와야 되는데 프랑스나 주변국들하고의 사전 협상 같은 것도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럼 프랑스나 주변 국가들이 벨기움이나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다 폐쇄하고 싶지만 자국의 전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폐쇄하지 않고 있는데 독일만 폐쇄하고 그 모자라는 전기는 우리로부터 사가지고 간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겠죠. 네. 예.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그렇게 빨리 늘리는 것이 80%까지 늘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독일 국내 재생에너지 차지 비중이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걱정하는 것이 친환경 탈원전인데 석탄 에너지의 비중을 혹시 몰래 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 에너지가 지금 35%쯤 되는데 이 부분을 빨리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쉬운 방법을 찾다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석탄하고 천연가스 비중이 늘어가면 어느 나라의 입김이 세지냐면 결국은 또 러시아의 입김이 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 이분 그냥 어마어마하시던데요. 예.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뭐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베어복 그 독일 외교장관이 80년생 스타 정치인이니까 상당히 아직 그 젊은 40대 초중반 정도 젊은 정치인입니다. 원래 그 연립 정부의 스타 정치인이지만 녹색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발언이 상당히 어떤 소신이 있고 강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그 우리 한국과 미국하고 대통령제하고 달리 내각제에서 연정을 이렇게 하면은 그 3인당하고 자민당하고 녹색당하고 연정을 했기 때문에 40% 30%씩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숄츠 독일 총리는 지금 상당히 인기가 떨어졌잖아요. 특히 떨어지는 이유가 외교 정책에서 너무 이렇게 똑부러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똑부러진 얘기하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도 똑부러진 얘기하지 않고 이런 건데 연정이 되니까 이 베어복 외교장관은 3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녹색당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숄츠 총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베어복 장관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많이 만났습니다. 친강 외교부장도 만났고 왕이 정치국 주임도 만났고 국가부주석도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나는 중국 내의 인권 제한에 상당히 우려한다. 이런 얘기는 공식 석상에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에서 일방적이고 무력을 사용한 현상 변경은 우리 유럽인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그리고 왜 전쟁의 침략자인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종전하라 뭐 이런 요구를 왜 안 하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 어떤 길을 앞으로 택할지 우리 유럽인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향후 선택에 따라서 유럽과 중국이 함께 갈 수 있을지를 앞으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직설적인 합법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계속 이거 외교가에 화제가 되고 있고 글로벌 뉴스에 각종 언론에 지금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듣다가 좀 이렇게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인권을 얘기했는데 전 세계에 인권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이 있는가? 하나의 기준은 없다. 중국에 대해서 서방의 설교는 필요하지가 않다. 라는 그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대만 외교부도 똑같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대만의 외교부는 독일의 베어복 장관에게 감사한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굳이 한 나라의 외교장관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갖고 얻으시는 게 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네. 근데 어쨌든 중국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목도를 끈 것 같아요. 제가 독일 국민이면 무서울 것 같은데. 자, 다음은 북아프리카 수단 얘기입니다. 아유, 여기 또 군부 서열 1, 2위 간의 세력 다툼을 하는 바람에 민간인
56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아유, 일어났다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아유.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수단이 우리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사실 아프리카의 면적으로 치면 세 번째로 큰 국가이고 인구도 5천만 명이 넘는 대국가입니다. 최근에 왜 우리 다르푸르 내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수단의 이 서쪽 지역인데 거기에도 내전이 발생을 해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30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르푸르 내전에 대해서도 많이 개입을 하고 여기를 진정시켜야 되는데 이 수단 또 본토에서 이 그 군부서열 1, 2위 간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다르푸르 내전은 또 이 언론의 또 관심이 또 이렇게 또 없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4년 전에 그 오랜 독재자 알 바시리를 군부 1위 부르한 장군하고 군부 2위 다갈로 장군이 연합해서 몰아내는데 성공했거든요. 아니 그 오랜 독재자를 몰아내는데 군부의 주요 지휘자들이 성공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민정이양도 하고 또 국민들 이 생활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렇죠. 그 후로는 또 1, 2위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입니다. 군부 1위 부르한 장군이 군부 2위 다갈로 장군이 보유하고 있는 준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네네. 이걸 해산하고 이 정부군하고 통합하라고 2위 장군 다갈로 장군에게 지시를 했거든요. 다갈로 장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준 군사 조직을 이걸 해산할 수 없다라고 네네. 하면서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시내에 탱크까지 동원해가지고 네. 막 세력 다툼을 벌리니까 이거는 좀 앞으로 금방 이거 결정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이 걱정입니다. 내전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우디라든지 이집트 국제선 운항이 전부 중단되어 있고 국경도 폐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또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의 대리전 성격인 것 같아서 네네. 여기 러시아 민병대라든지 여자 용병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단이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금강도 있고 네네. 홍해 항구 사용권도 있고 러시아는 이 홍해 항구 사용권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천연자원도 많고 결국은 또 강대국들의 대리전 성격이 강합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될 것 같습니다. 종신형 성범죄자 감옥에서 180억 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 소송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이 되면서 논란이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이것도 좀 지난 15년 동안 소송을 끌었기 때문에 좀 유명한 스토리인데 네네. 로버스 호어라고 성범죄자입니다. 할머니 막 성범죄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 좀 말이 많았었는데 2004년도에 이 왜 또 주말에 그 외출을 왜 시켜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욕하는 사람을 수감하고 있는데 네. 등급이 있답니다. 뭐 A 등급, B 등급. 절대로 나갈 수 없는 네. 재수. 참. 주말에 잠깐 나갈 수 있는 재수 등급. 그 주말에 나갈 수 있는 재수 등급이었대요. 그 주말에 나가서 복권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게 2004년도입니다. 당첨돼서 그 다음부터는 실제 이 사람이 또 많이 당첨됐어요. 720만 파운드 당첨되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80억 정도 되니까 이걸 그럼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지난 15년 동안 소송을 벌였거든요. 네. 그 소송이 이제 최근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그럼 180억도 받고 그동안의 소송 비용이나 이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예. 가지고 지급하라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압수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을 만들라라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고 네. 그렇지만 아무리 범죄자지만 합법적으로 구입을 한 복권을 정부가 당첨금을 강제로 압수한단 말이야? 이런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원은 로버스 호어 이 범죄자의 그 권익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게 발표가 되니까 그동안에 이 범죄자가 저질렀던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피해자들이 실명을 밝히면서 이제 배상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첫 배상 소송이 이제 13억 배상을 하라라는 데 성공을 해서 네. 13억 배상금을 받아가는 앞으로 그럼 줄줄이 소송이 예고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네네. 그래요. 소송해야죠. 이런 네. 나쁜 사람도 이런 복권 당첨되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분했지만 소송해야지. 소송해야지. 이렇게 받아야지. 예. 종신형이니까 예. 진짜 괴롭혀야지 계속. 예. 그래서 다 받아내야지. 알겠습니다. 참 이런 또 사건들이 있네요. 예. 말씀 여기까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부산의 미래
7925번님이요. 아까 저 북아프리카 수단 군부설 1, 2위 간 충돌 소식을 듣고 고려시대 무인 정권의 무신정변이 연상되네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네. 아니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그치.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고 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노 싶은 일 참 많은데 우리 자갈치 아줌마